반갑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육과, 또한 심리와 영이다, 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육은 이제 병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심리는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구조, 또 영은 이제 종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린 대부분, 특별히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모든 기준을 병원에서 맞추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상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양에서 본다면 결국 이것이 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 구조라는 것은 어느 한 면이 무너지면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구조가 탄탄하게 서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나빠지면 심리와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악화됐을 때는 육적이나 영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되어져야만 온전하게 건강한, 가장 중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상담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물론 육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는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서로 도와주는 영역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내가 과연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막연한 그런 사고였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사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만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어봐요. 상담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된다.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상담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시간만 지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상담의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만족스러운 그런 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바심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리 상담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엄청 많죠. 가장 우리가 처음에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비 상담사에서 초보 상담사로서의 초대라는 이 책인데요. 이게 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고,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또래 상담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른에 관한 부분이고, 이건 청소년, 사실은 이게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두 권이 이제 그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라는 것은 심리 상담의 전체적인 부분을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 기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대화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마치고 나서 배우게 됐는데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상담의 전체적인 부분을 도식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담 이론을 도식화했다. 그것이 대화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대화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요. 저는 대화법이 심리 상담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기법이기도 한 게 이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이거는 문화에 따라서 대화의 기술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저 같은 경우 밀러의 수레바퀴 이론이라는 최규만 교수가 이제 성심여대를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걸 처음 배우고 나서 이제 한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지도 교수인 반신환 교수와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좀 가볍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이 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화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도식에 맞춰서 말하는 방법, 듣는 방법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앞뒤 구분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법 같은 경우는 문화에 따라서, 즉 미국과 한국의 대화법은 전체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도 대화법의 규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와야 된다 이런 식의 규칙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변할 수가 없겠죠. 대화법의 핵심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 요소들을 협력하고 변화를 시켜서 올바르게 자기에 맞게 대화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중요 이론이죠. 상담의 중요 이론들은 이제 상담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또한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종류의 상담사가 아니라 정신분석을 가지고 하는 상담사, 뭐 현실기법을 가지고 하는 상담사, 버트만 이론을 갖고 하는 상담사, 인지행동기법을 갖고 하는 상담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담사로서 활동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상담사들이 배워야 될 이론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가장 원형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갈라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분석 다음으로는요, 인지기법, 인지이론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통해서 발전시킨 거투만 이론을 이제 갖고 있는데, 생각이 변할 수 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이 마음대로 조절이 되고 바뀔 수 있다면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생각이 바뀌면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이론이 많은 경우에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현실 기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이라기보다는 상담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론에 의해서 가는데 정신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질서 분석을 여기다 하나 넣어요. 질서 분석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사람 그 자체. 대부분 정신분석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과거에 대해서, 리비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인지기법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꼭 사건을 만나야 문제가 생길까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담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나지 않아도 내담자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질서 분석입니다. 질서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연 이 사람이 사건을 안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사건을 안 만나도 건강을 잃어가더라는 거죠. 또 오히려 또한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질서의 가장 그 중심이 이제 질서 분석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배우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좋은 상담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처음엔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 다른 것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신분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